브리핑입니다. 전국 주택 매매 시장의 소비심리지수가 9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5월 이후 상승 국면을 4달 연속 유지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다가구 다세대 도생의 경우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내 운동시설과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질 예정입니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이 복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허용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최근 내 집 마련을 주저하던 수요자들의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초에는 금매 위주 거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집값이 크게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거래가 조금씩 늘면서 집값이 다시금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인데요. 현 시점에 내 집 마련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혹은 갈아타기 시점은 언제로 잡으면 좋을지 이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궁금한 점들 모두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들 참 많으시죠? 자, 이런 궁금한 점들 그리고 고민들 오늘 해결해 주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진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시장을 보면 지금 올 연초하고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좀 회복을 했죠. 지금 반등도 이게 U자 반등이 아니라 완전 이 강남 3구라던가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V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이제 고점 때 이제 대비를 해보면 거의 한 98% 정도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남 3구하고 이제 용산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 도심에서도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들도 지금 이제 회복을 하는 추세가 좀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인천권까지도 지금 회복이 지금 뚜렷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은 회복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금리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이제 경제 변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고금리 상태가 상당히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아니면 청약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든지 괜찮습니다. 매수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고민, 아니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재개발 지역에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 투자에 대한 고민도 괜찮고요.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 대한 고민도 괜찮습니다. 어떤 고민이든지 괜찮으니까요. 지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이 회복 속도가 좀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들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미나 일정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자, 저번 주는 제가 한 주 쉬었습니다. 좀 개인 일정이 있어갖고요.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준비해드리는 세미나는요. 일단은 지금 이제 추석 명절 전에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나왔죠. 이 구이후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주택에 대한 인허가 건수가 상당히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 공급 절벽이라는 이런 그 우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제 구이후 부동산 대책에 따른 이제 이 공급 절벽에 대한 시기.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 지금 과거처럼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금리가 높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이제 정부 안대로 그게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좀 미지수입니다. 예, 미지수인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 좀 이제 점점 부족해지면 서울 같은 경우는 어찌됐던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정비 사업을 이제 활성화시키려면 당연히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규제를 더욱더 완화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요, 예, 다가오는 이제 공급 절벽 시대, 우리가 재개발에서 해답을 찾다. 예, 그래서 이 재개발 지역에 아직은 서울 도심에 뭐 한 1, 2억 정도로 소액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투자에 대한 이제 그 세미나까지 제가 좀 준비를 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셔서 세미나 예약도 해보시고요. 지금 바로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마장동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 1월 초에 지방 발령 예정이 있어요. 네, 한 6년 정도 있을 예정인데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전세 자금에서 1억 3천 정도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 금액으로 그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그 개발되는 지역을 좀 투자하고 싶은데 네, 지역을 몇 곳 보긴 했는데 왕십리역 근처는 돈이 좀 모자라고 그 왕십리 주변이나 아니면 그 용답동 합심리까지 그 지역을 좀 알아볼 수 있을지 해가지고 한번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현재 마장동 거주를 하고 계시고 여유자금 네네. 1억 3천 정도로 왕십리나 용답 그리고 답심리 인근의 모아타운이나 어떤 역세권 재개발 이런 부분을 좀 보고 계신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담 받아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마장동에 거주하신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저도 여기 마장동 우시장 좀 많이 가는데, 예, 아, 그러세요? 예, 그 소고기 구워 먹으러, 예, 아, 예, 가족들하고 많이 가거든요. 예, 아, 네네. 예, 근데 이제 마장동에 거주하시는데 지금 이제 왕십리 근처, 예, 왕십리역 네네. 근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좀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네, 좀 높더라고요. 예, 투자 금액이 예,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여기 왕십리역 주변 지역에 뭐 하항심리라던가 아니면 뭐 행당동 일부 지역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작년에 이제 신속통합기획에 한번 그 신청을 했었죠. 예,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신속통합기획에 신청한 지역들은 이제 탈락을 하더라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전세를 놓고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왕십리역 주변 지역 노후된 지역들, 뭐 상항십리역 요 일대 쪽으로 좀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데, 자, 근데 여기는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상당히 좀 네. 어찌됐든 뭐 얘기가 나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네네. 자, 우리가 이제 서울 도심 지역에, 예, 도심 지역에 어찌됐든 서울 도심은 지금 재개발을 활성화시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신속이니 뭐하니 역세권이니 계속적으로 좀 또 지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가격이 오르는 거는요. 어찌됐든 내가 이제 시세 차익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가격이 오르는 거는요. 언제 오르냐면 때가 묻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무런 얘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뭐 이제 주민들이 뭐 동의서를 진구를 하거나, 예, 동의서를 진구를 하거나 이런 이제 해프닝이 발생을 하면 개발 초기에 가장 많이 올라요. 가장 많이.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지역에 뭐 1억 투자로 이제 1억 투자 뭐 1억 정도면 어떤 물건을 살 수가 있었는데 이 지역에 얘기가 나오면 뭐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는 거는 그냥 금방 올라갑니다. 예, 금방. 예. 그래서 어떤 이제 지역에 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만약에 생겼다라고 하면 개발 초기에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오르죠. 네, 그런데 반면에 1억에서 지금 2억 5천, 3억 투자가 됐는데 이 3억 투자가
6억 투자되는 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네네. 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 쪽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선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럼 선점을 해서 내가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하겠다. 예, 라는 거는 알겠는데 근데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예. 자, 선점을 해야 되는 건 알아요. 예, 선점을 네.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만약에 내가 선점해놓고 여기가 개발이 안 되면 어떡해요? 그죠? 이게 제일 이제 걱정스러울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100% 개발이 가능한 지역만 들어가면 되죠. 예, 그거를 어떻게 찾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인근에 보면 자, 이런 지역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지역을 어떻게 찾냐면 만약에 A라는 지역이 먼저 이제 지정이 되거나 이제 얘기가 뭐 이제 동의서를 걷거나 예, 이래서 이제 이런 지역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B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B라는 지역이 A라는 지역보다 사업 여건이 훨씬 더 좋거나 아니면은 뭐 입지가 비슷하거나 예, 입지가 비슷하거나 이런 지역이면 우리가 A 구역도 되는데 B 구역도 안 될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100% 될만한 지역을 이제 선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네. 자, 그럼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용답동이나 이쪽 뭐 답심리 쪽 이쪽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쪽을 보면 여기가 이제 청량리역이 여기에 있고요. 예, 청량리역이 여기에 있고 지금 요렇게 지금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부터 지금 이제 레미안 크레스티, 레미안 리브, 미드카운티까지는 예전에 여기는 벌써 뉴타운 개발이 된 겁니다. 예, 뉴타운 개발이 된 거고요. 예, 뉴타운 개발이 된 거고. 자, 네네.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드리는 게 예전에 같은 뉴타운이었는데 뉴타운에서 해제가 되었던 지역이에요. 파란색이 요 일대. 예, 그다음에 요 일대. 예, 그다음에 요 일대. 요 세 군데가요. 요 세 군데가 예전에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다가 이 중간 부분만 개발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구역에서 해제가 된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예전에 뉴타운에서 해제됐던 지역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제 지금 상황이 지금 바뀌었냐면 자, 이번에도 그럼 빨강색으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 일대가 청량리역 바로 뒤편이기 때문에 역세권 이제 개발을 하려고 이쪽이 이제 올 초에 동의서 진구가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여기 투자 금액이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1억 초반대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투자 금액이 2억 후반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올랐죠, 그렇죠? 네네. 예,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부분에 있는 요 지역은요, 작년에 예,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도 그러면 이제 투자 금액이 높겠죠, 그렇죠? 네네. 예. 자, 그리고 용답동 아래쪽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용답동 재개발, 여기는 좀 있으면 이제 그 청계 리버브자이라고 좀 있으면 이제 일반 분양 나옵니다. 여기는 다 헐려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용답동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도 한 1년 반 전인가 2년 전에 역세권 얘기가 돌면서 역세권 동의서 진구 들어가면서 이쪽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쪽도. 예. 네네. 자, 그러면 이쪽 용답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거나 지금 동의서 진구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소액 투자가 안 되겠죠. 그죠? 네네. 자,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 레미안 위브 바로 아래쪽 여기가 예전에 뉴타운 해제 지역이었는데 다른 뉴타운 해제 지역들은 다 최근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여기만 아직 지정이 안 됐어요. 여기만.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안 묻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 똑같은 뉴타운이었는데 뉴타운에서 해제가 된 지역들은 다 돼버렸고 얘만 안 돼 있으면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에 또 장점이 뭐냐면 최근에 여기 그 뉴타운 그러니까 신속통합계획 선정된 지역들은 예전에 뉴타운에서 해제가 되면 뭐가 가능하냐면 신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을 안 하니까 이제 빌라로 신축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작년 말에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은 됐는데 좀 빌라로 그러니까 다세대로 좀 쪼개기가 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쪽은 똑같이 뉴타운에서 해제가 되는데 쪼개기가 안 됐습니다. 쪼개기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쪽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그러니까 요 레미안 이브 요 아래쪽인데 여기에 이 도로들이 상당히 좁아요. 거의 차 한 대밖에 못 지나다녀요. 차 한 대밖에 못 지나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가 좁다라는 거는 차 한 대가 지나가니까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네네. 우리가 도로를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3m 이상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내줘 버리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러니까 빌라를 짓기에는 사실 도로 여건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빌라들이 쪼개기가 안 됐어요. 쪼개기가 안 됐어요. 자, 그럼 빌라들로 쪼개기가 안 됐다라는 건 여기 노후도가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네네. 노후도가 여기 지금 전농답신 뉴타운 중에서 뉴타운 해제 지역 중에 노후도가 가장 높은 데는 바로 여기예요. 노후도가 거의 80%를 넘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30년 노후도 한 70%만 나와도 어마어마하게 나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0년 노후도 80%가 넘어가요. 자, 노후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또 빌라로 쪼개지지가 않았으니까 뭐예요? 사업성이 상당히 좋겠죠. 그렇죠? 우리가 빌라가 없으니까 소유자들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네. 소유자의 적다라는 건 우리가 사업성이 상당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사업이라는 거는 소유자들이 가져가고 남는 거를 일반 분양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최근에 지정된 저기 레미안 이브 위쪽보다도 빌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고 노후도도 대려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똑같은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 사업성도 좋고 입지 여건도 좋고 하지만 얘보다 좀 안 좋은 지역들이 먼저 이제 신속 통합 계획으로 주민들이 이제 움직인 것뿐이에요. 그럼 여기도 시간이 지나면 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여기가 아직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 금액 아마 잘 찾아보시면 빌라는 많이 없어요. 근데 네네. 빌라들이 물건이 나오면 전세 끼고 투자 금액 한 1억 2, 3천으로 가능은 한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 용답동, 전농동, 답심리에서 유일하게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쪽에 어차피 좀 지방으로 좀 내려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쪽으로 아마 좀 묻어 놓으시면 아마 1년 내에는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아, 예. 정말 예, 감사합니다. 한번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뉴타운 해제 지역 중에서 아직 지정이 안 된 곳 있으니까 이 지역 잘 찾아보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예, 어떤 고민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저 다른 게 아니고 둔촌동 그 올림픽 파크 쪽이요. 네. 그쪽에 투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투자해도 괜찮을 건지 해가지고. 네. 뭐. 자, 둔촌동 올림픽파크 지금 보고 계신다고요? 예, 예. 올림픽파크 포레온. 여기 지금 투자 목적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주 목적도 생각하세요? 투자 목적으로요. 투자로만 차익 실현 예, 좀 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을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함께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예전에 그 반갑습니다. 이제 둔촌주공 재건축된 그죠? 예, 지금 예.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예. 예. 여기 지금 이제 조합원 거 매수하시려고요? 예. 예, 조합원 거 지금 얼마에 나왔어요? 분양을 안 되니까 예. 뭐 어차피 투자하는 목적이니까 예. 좀 저렴하게 나오는 거 있으면 좀 투자 한번 해볼까 하고서. 여기 저렴하게 나온 거 없어요. 아, 저렴한 건 없죠. 예, 저렴하게 나온 거 저렴한 건 없고요. 없는데 여기 지금 몇 그래도 평형대 매수하실 거예요? 한 32평형 정도? 아, 33평형. 그럼 예, 여기는 아마 33평 같은 경우가 대략 한 19억 전후하지 않아요? 아, 예. 예, 19억 전후. 그래서 지금 이제 조합원 거 매수하시는 거죠? 예, 조합원 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예. 이게 궁금하신 거네요. 그죠? 예. 예, 투자해도 뭐 괜찮은 건지. 자, 여기 입지 아니면은- 여건을 보면요. 예. 예. 자, 둔촌주공이 이렇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 바로 옆에가 이제 또 이 올림픽 선주촌이고요. 예. 올림픽 선주촌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5호선 지나가고 이제 9호선 지나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9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강남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올림픽 공원이 이렇게 넓게 포진이 돼 있고요, 앞에. 예. 그다음에 뒤쪽으로도 여기가 녹지 공간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아,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아마 25년도 초에 아마 입주를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입주가 한 15개월, 16개월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네. 자,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저는 이거 무조건 매수하셔야 된다고 봐요. 아, 무조건요? 예. 자, 일단은 제가 일단은 내가 지역적인 요건하고요. 예. 그다음에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전체적인 제가 전망도 좀 해드릴게요. 예. 예. 먼저 지역적인 여건을 보면요. 자, 예. 우리 둔촌지구는 거의 지금 12,000세대거든요. 예. 이제 강남에 이렇게 대단지로 재건축이 될 만한 지역들 많이 안 남아 있죠. 그렇죠? 예. 예. 옆에 있는 지금 뭐 올리브 손촌이나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것뿐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아파트 가격에 어떻게 보면 많은 또 영향을 주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네. 그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커뮤니티가 얼마나 이제 더 좀 고급화되고 얼마나 커뮤니티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게 아파트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커뮤니티가 좋으려면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2,000세대 대단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12,000세대라는 대단지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뭐 네. 이제 직주 근접성, 그다음에 인문적인 환경, 그다음에 네. 주거에 대한 쾌적성,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여기에 내가 이제 둔촌지공을 이제 매수를 하면 여기에 예. 나보다 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거를 더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해줘야 나는 차익이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우리가 민감한 거는 어떤 거냐면 바로 주거에 대한 쾌적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예. 그래서 주변에 공원이 있다거나 주변에 한강이 있다거나. 예. 예. 자, 그런데 여기는 바로 올림픽 공원은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뒤편으로도 다 숲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예전에 둔촌지공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고요. 예.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을 한번 짚어드리면, 자, 지금 계속 분양가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예. 예. 자, 분양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분양가 오르는 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 고금리, 예, 그다음에 네네, 인건비도 맞습니다. 오르고, 예, 네. 그다음에 원자재 값도 오르고, 그죠? 예. 이런 거는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양가에 반영이 돼야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 우리가 얘기 안 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거냐면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주택을 짓더라도 뭐 부동산을 짓더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강화됐어요. 그렇죠? 아, 예,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안전관리에,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된 이유가 안전관리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강화됐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안전관리를 더 강화를 시킨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생산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안전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인원도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예전하고 똑같은 생산성을 채우려면 더 많은 인원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분양가가 오르는 이유가 고금리라던가 인건비, 원자재 값도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 네.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네. 지금 사실 분양가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분양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둔촌지구 분양했을 때 여기 평당 3,800만 원 선이었어요. 작년에 네. 12월 달에 분양했을 때. 예, 예. 근데 지금 강북이 지금 평당 4천만 원 넘어갔어요. 예. 예, 그러니까 분양가가 계속 오른다라는 건 어때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돼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이해되시죠? 예. 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 지금 이제 33평형대 지금 한 19억 정도, 19억 전후면은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총 투자 네. 금액이. 자, 네. 그런데 최근에 강북권 같은 경우에도요. 강북권 네. 같은 경우도 아파트 지금 다 20억 넘어갔어요. 좀 아, 좋은 지역들은. 예. 뭐 마포라든가 아니면 왕십리 일대라든가 이렇게 네. 비교적 이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은 이런 데도 다 20억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도 얘는 지금 강동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송파 생활권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송파 생활권에 지금 33평 기준 19억 정도다. 예, 네. 그러면 사실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자, 그리고 여기 네. 지금 작년에 둔촌지공 지금 이제 그 작년 12월 달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 12월부터는 1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 또 일반 분양권 있죠. 일반 분양권. 예. 일반 분양권이 이제 전매가 가능해요.
아, 일반 분양권은요? 예, 그럼 일반 분양권이 아. 이제 전매가 올해 12월 달부터 이제 전매가 가능합니다. 제가 정확한 아.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아. 12월 달에 분양을 했으니까 올해 12월 달부터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요. 아, 그런 자, 것도 그러면 이 있었구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되면 어때요? 네. 여기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물건들이 예, 예. 많아지니까, 그렇죠? 아, 예. 예, 그러면 그때는 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분양권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조합원 입주권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사실은 좀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넘어가면 그래요? 일반 예. 분양권들이 거래가 되게 되면 조합원 예. 입주권은 제가 볼 때는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충분히 투자 가치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중공 나고 이제 전세 끼고 지금 투자 가치로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충분히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수하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은 안심하시고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대 서민주택으로 불리는 다가구 연립 다세대 인허가 실적이 작년 대비 최대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불거진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과 또 건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서민주택 공급이 외환 위기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시기에 시장에서는 또 어떤 후유증이 나타나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또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지 정창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부동산 고민 상담 해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분양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예, 분양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또 분양가가 더 오를 여지가 크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또 증가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준신축 아파트, 이제 재고주택 아파트도 이제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지금 들썩들썩 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분양가도 오르고 아파트 가격도 오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유 자금이 적으신 우리 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주거 비용이 많이 증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택 때문에 주택에 대한 주거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살림이 더 팍팍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자, 한번 볼게요. 예. 자, 우리가 보통 대표적으로 서울의 서민주택이라고 하면 다세대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뭐 다가구, 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까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지금 서민주택이라고 이제 불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면 이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가요. 자, 2020년도에 1만 1,000가구, 예. 그 다음에 22년도에 7,800가구였는데 2023년도에요. 지금 1,910가구입니다. 예, 어때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인허가 건수가요 75% 급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포함해서 전체 주거용 부동산의 인허가 물량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난 동기 대비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34%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감소폭에 비해서 지금 서민주택에 대한 인허가 물량에 대한 서민주택의 인허가 그 물량이 감소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서민주택일수록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공급에 대한 하락폭이 크잖아요. 그죠? 예. 자, 인허가를 받아야지 공급이 될 건데 지금 인허가가 지금 대폭 지금 감소를 했으니까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작년 상반기에 인허가가 9,892실이 공급이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3,500실. 거의 작년에는 한 30%, 한 3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만큼 지금 대표적인 서민주택들이 지금 공급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서민주택이 지금 공급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고 있는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첫 번째, 이 공급자 측면에서 한번 보면,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면 사업비 부담이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금리도 높고 원자재가 올라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현장 같이 큰 현장에 비해서 이런 대규모 현장에 비해서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돈을 빌리면은 금리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이 작기 때문에. 예, 현장이 작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금리가. 그러니까는 금리는 대규모 현장에 비해서 이제 조달 금리는 높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죠.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상승하니까 지금 건축비는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 부동산에서 우리가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아파트 100세대 짓는 거랑 아파트 1000세대 짓는 거랑 어때요? 예, 평당 공사비가 똑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클수록 평당 공사비는 낮아지겠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서민주택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상당히 작잖아요. 예, 작다 보니까 이 평당 공사비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규모 현장에 비해서 공사비에 대한 이 증가폭이 상당히 지금 높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을 안 해버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허가를 안 내버리는 겁니다. 땅도 안 사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자, 지금 전세 사기, 예, 빌라왕, 이런 것 때문에 투자 심리들이 상당히 많이 유축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투자 심리들이 상당히 또 유축이 됐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정책의 실패라고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자,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빌라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들려면 공시가격의 126% 안에 들어와야 임대차 보증금이 들어와야 전세 보증보험이 가능하거든요. 예. 전세 보증보험이 가능한데 이 공시가격 자체가 우리가 시세를 전혀 반영을 못 해준다라는 거죠. 시세를. 예. 전혀 반영을 못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의 126%의 임대차 보증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자, 즉 뭐냐? 이거는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정해주잖아요. 그럼 정부가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죠. 예, 가격 결정권은 지금 정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 그다음에 어느 역사에서도요, 어떤 우리가 물건에 대한 가격을 잡기 위해서 가격을 통제를 해서 성공한 예는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가격을 통제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가격을 통제를 한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안 남아요. 왜? 가격을 통제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공급이 안 되죠. 그렇죠? 공급이 안 되면 수요자는 그대로인데 시장에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암시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 어느 곳에서도요, 어떤 가격에 대한, 어떤 물건에 대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통제해서 안정된 예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시가격 126%라 요 정책 자체가 지금 나중에는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월세를 받거나, 그죠? 아니면 투자 목적이거나. 자, 그런데 지금 그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할 게 아니라 활성화를 시켜줘서 세제적인 혜택을 주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한다라는 거죠.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예, 규제만 하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구이후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보면 자, 말 그대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에요. 자, 그런데 수요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수요에 대한 얘기는요. 자, 그러면 수요 없는 공급이 어디냐 이거죠. 우리가 공급이라는 거는 민간에서 대부분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예, 그런데 수요가 없으면 민간에서 과연 이익이 없는데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데 누가 공급을 하겠냐 이거죠. 근데 이런 서민주택일수록 그게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럼 공급이 안 돼 버리면 가격이 나중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서민주택 공급 급감.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서민주택이라는 거는요, 도심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주거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잖아요. 자, 우리가 도심이라는 거는 도심에 우리가 거주하시는 분들은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인 계층들도 있고,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각 소득 수준에 맞게 여러 유형의 주택들이 고르게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민주택들이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는 나중에는 주거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이런 서민주택이 지금 도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다세대라든가 도시형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일단은 아파트보다 싸잖아요. 아파트보다 싸니까 도심권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로 가기 전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서민주택들이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서울에서 돈을 벌어서 아파트로 가기에는 점점점 이제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회도 없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서민주택들이 공급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서민주택이 공급이 감소가 되면 필연적으로 주거 비용을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주거 비용을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일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일수록 생활비에서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그런데 주거 비용을 차지하는 비율이 큰데 이 주거 비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내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민 살림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자, 서울에 지금 이번에 이제 구의역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나왔듯이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시켜 줄 거거든요. 예, 규제도 완화해 주고요. 자, 그러면 서울 도심권의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됩니까? 자, 재개발 재건축밖에 답이 없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비사업밖에 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은 뭐가 있습니까? 낡은 주택들이 있죠. 그렇죠? 예, 재개발은 저층 주거지역. 예, 낡은 주택들이 모여있는 이런 지역들이 개발이 되잖아요. 지금 서민주택들이 모여있는 지역들이.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재건축도 우리가 강남에 있는 재건축도 매매가는 비싸지만 임대가는 낮다고요. 왜? 낡았으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돼버리면 이런 서민주택들이 집중적으로 멸실되는 거죠. 다 그러고 새 아파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서민주택들이 집중적으로 멸실이 된다? 그럼 서민주택이 급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가뜩이나 지금 공급도 안 되는데. 자,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지금 저층 주거지역 앞으로 재개발 엄청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빌라라든가 다세대라든가 도시형을 생각할 때 공급하려면 어떤 데다 공급합니까? 그냥 저층 주거지역에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저층 주거지역이 개발이 돼버리면 이런 빌라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어떻게 보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땅도 이제 부족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인허가 물량도 줄어드는데 앞으로 공급 감소는 상당히 많이 심화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서민에 대한 주거 비용은 상당히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수요를 활성화시켜주면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이익이 되니까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서민주택들이 드라마틱하게 아마 감소를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주거 비용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예,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소액이라도 서울 도심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서울에 살기 위해서, 서울 도심 내에 머무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신문에 그냥 헤드라인만 따온 겁니다. 신촌 대학가 원룸 75만 원, 예, 방학인데도 빈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런던 원룸 월세가 170만 원. 예, 고금리의 중산층도 예, 지금 중산층도 세입자로 밀려나. 예, 그 다음에 미친 뉴욕 물가 원룸 월세가 546만 원. 자, 리스본에서 방 하나짜리 원룸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1,350유로, 약 190만 원. 자, 그 다음에 파리 3구에 14제곱미터. 예, 평수로는 4평짜리 월세 92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40만 원입니다. 서민주택이 공급이 안 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 간다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서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서민주택이 지금 공급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 앞으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이 주거 비용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좀 내 집 마련을 고민하셔야 되는 시기일 것 같은데요.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어디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일정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 금방 제가 이제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요. 예, 지금 이제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금 상당히 지금 활성화하고 있고, 그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더욱더 완화가 될 거라는 거죠.
더욱더. 예, 그래서 서울은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서울에 우리가 아직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거기도 입지가 좋은 지역에 아직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남아 있고요. 우리가 개발이 될 만한 지역들은 저희 전문가의 눈을 보면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내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예, 그래서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전화 상담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아들이 결혼하는데 네. 신혼집을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 이런 대출을 받아서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6억 이하만 가능하대요. 그래서 알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서울에 상월곡동 동화 에코빌 아파트 27평형이 6억 이하고요. 네. 도남동 한신한진 아파트 그 25평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이 두 중에 어떤 거 사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좀 대출을 활용하시려면 6억 이하의 아파트를 보셔야 되는 상황이신데 상월곡동과 도남동에 있는 아파트 보고 계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두 아파트, 두 지역 중에서 어떤 곳이 그래도 나중에 가격 상승 여력이 있고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인지 맞습니다. 이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도남동에 있는 한진 아파트,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상월곡동에 있는 이제 동화 에코빌 아파트죠. 여기가 동화 에코빌이 약 한 1000세대 약간 넘을 거예요. 다 대단지라고 하더라고요. 1000세대 약간 넘고 여기 한진 아파트는 한 45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성북 동화 에코빌 같은 경우는 주변이 이렇게 인근 지역이 이제 장인 뉴타운이 인접을 해 있어요. 장인 뉴타운이 인접을 해 있고 여기는 이제 6호선 이제 상호공역 바로 앞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도남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성신여대 있고요. 4호선 이제 경전철 라인인 이쪽이 바로 앞에 있고요. 자, 그럼 두 아파트 중에 일단 결론부터 내드리면요. 도남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로 가셔야죠.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 보시고 뭐 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건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건을 잘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도남에 이제 한진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상월곡동에 이제 동화 에코빌, 동화 에코빌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심과의 접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심에 그러니까 일자리와 얼마나 많이 가깝냐에 따라서 주택 선호도가 좀 틀리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일자리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더 선호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저는 직주 근접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직주 근접성은요, 뭐 여기 동화 에코빌보다는요 도남동이 훨씬 좋아요. 지금 4호선 타면은 바로 도심으로 가잖아요. 중구하고 종로로 바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도남동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학군이라던가 상권이 이제 발달을 하면 그만큼 이제 인문적인 환경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두 번째는 이제 인문 환경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인문 환경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대단지일수록 인문 환경이 훨씬 더 좋아요. 대단지일수록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쪽도 뭐 좋으니까는 상원곡도 괜찮은 뭐 거주하기는 나쁜 지역은 아닌데 우리가 도남동 일대에 보면 여기 또 사립초등학교도 이쪽에 보면. 많아요. 예. 사립초등학교도. 그러니까는 교육 여건도 이쪽이 훨씬 도남동 쪽이 지금은 훨씬 낫다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도 도남동이 훨씬 좋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주거가 그러니까는 뭐 산이 있거나 공원이 있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주거가 쾌적하면 더 선호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도남동에 있는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이제 이렇게 북악산이 바로 뒤에 펼쳐져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동화 에코빌도 좋아요. 뒤에 우동공원 있고 바로 앞에 천장산 있고 주변에 이제 녹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거 쾌적성은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엇비슷하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직주 근접이나 인문적인 환경은 도남동이 낫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도남동으로 매수를 하셔야겠죠? 예. 예. 답은 나왔죠, 그렇죠? 예. 예,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인프라를 따져봤을 때에도 그리고 직주 근접성을 따져봤을 때에도 도남동 쪽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되니까요. 이쪽으로 참고하시라는 전문가 의견 드렸습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아, 예, 저는 그 남양주 진접에 사는 직장인인데요. 네, 제가 와이프랑 이제 맞벌이해서 한 3억 정도 모았는데 네. 직장이 아무래도 강남 쪽이다 보니까는 좀 인서울을 항상 꿈꾸고 있는데 네. 그 지금도 가격은 많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쪽 직장 주변이.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제 중개업소 이런 데 다니면서 좀 알아봤는데 노량진 쪽에 가 보니까는 모아타운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 한 20년 정도 된 빌라 같은데 매매가가 5억 7천 정도였고요. 이게 전세가 뭐 한 2억 5천 나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으로도 요거를 이제 좀 길게 봤을 때 그 좀 투자가 가능할 것 같아서 네. 요런 거 혹시 구입해도 괜찮을지 좀 궁금해서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량진은 모아타운 투자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화면으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동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먼저 표시는 해놨거든요. 예. 네네. 지금 옆에 노량진 뉴타운이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네네. 여기 신동아 리버파크 위에 그러니까는 이쪽에가 이제 작년 말에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자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예. 아. 예,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가 장점이 뭐냐면요. 자 일단은 상급지예요, 그죠? 우리가 서울에서 한남 뉴타운 다음으로 가격이 높은 데가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일단 네. 입지가 상당히 좋고요. 왜? 여의도 네네. 접근성 좋고 강남 접근성 좋고 도심 접근성, 그러니까 서울의 3도심 접근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네. 자 거기다가 또 이 노량진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떤 거냐면 노량진이 예전에 학원가들이 많이 번성을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원가들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죠? 그래서 학원가들이 번성하다 보니까 여기에 원룸 주택들이 많아요. 빌라보다는 아. 원룸이나 다가구 고시원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네네. 지금 뭐냐? 원룸이나 다가구 고시원은 주인 소유가 한 명이잖아요. 예. 조합원 수가 적은 거예요. 아. 예, 근데 작년에 모아타운 지정된 데도 똑같은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도 예전에 작년에 지정된 데 여기도 고시원이었어요. 예, 고시원촌, 예. 원룸촌. 그래서 네. 저는 여기 투자해서도 어차피 노량진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소액으로 투자하더라도 대장주 옆으로 가면 대장주랑 같은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자, 그런데 지금 노량진 투자는 지금 프리미엄이 지금 10억대니까 충분히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아. 자, 근데 여기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요 아래쪽 라인이 더 입지가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네네. 예전에 지정된 지역보다 요 아래쪽이 더 입지가 좋아요. 지하철도 예, 가깝고요. 네. 예, 여기는 한 2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 아래쪽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더 많은 해결책들 드리지 못한 점들 참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가오는 공급 절벽 시대 재개발에서 해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정찬래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가 또 진행되니까요. 이 세미나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석 여부와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모두 02-2638-3974번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